최근 전해진 소식이죠.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MSCI에서 퇴출되면서 기관들의 자본이 떠나가고 스트레티지가 더 이상 비트코인 매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확히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스트레티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재밌게도 스트레티지가 아닌 메타플래닛입니다. MSCI는 9월 12일 메타플래닛에 관한 짧은 공지를 하나 남깁니다. 이번 9월은 메타플래닛이 해외 자본 플랜을 통해 많은 주식을 발행한 시기이죠. 인덱스 지수에서 각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회사의 마켓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메타플래닛처럼 발행 주식 수를 크게 늘려서 그 회사의 마켓캡이 늘어나면 그 회사가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따라서 증가하죠. 하지만 MSCI는 메타플래닛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그 잔금의 대부분을 비트코인 매수에 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은 메타플래닛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메타플래닛의 마켓캡이 이 해외 자본 플랜을 통해서 많이 상승했지만 그 변화를 지수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10월 10일까지 이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MSCI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원래 이날까지 메타플래닛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의 지수에 투자하는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많은 트레저리 기업들의 경우 본인들의 사업 모델이 있는 회사로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 하나의 투자 펀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SCI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디지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는 회사들을 본인들의 지수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9월 달에 메타플래닛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디지털 트레저리 산업 전체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내년 1월 15일에 발표하고 만약 이런 회사들을 지수에서 퇴출시키게 되는 경우 그 변화는 2월 달에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MSCI 심사 과정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투자 중인 스트레티지, 메타플래닛,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 중인 비트코인 채굴 회사도 포함된 게 보이죠. 자, 분명 이번 사안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룬 각종 퍼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MSCI 자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고 그런 만큼 내년 1월에 스트레티지 같은 트레저리 기업들이 MSCI 지수에서 퇴출되는 게 분명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그렇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트레티지의 경우 MSCI 지수에서 퇴출되면 빠져나갈 기관들의 자본이 대략 2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는 게 JP 모건 측의 주장입니다. 2빌리언 달러, 분명 적지 않은 돈이지만 MSTR은 하루 트레이딩 볼륨이 3.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주식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2빌리언 달러라는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 2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브록에 따르면 여기 4개의 회사들이 최근 MSCI 인덱스에서 퇴출된 회사들, 그리고 그 뉴스가 전해진 날 어떤 주가 하락이 있었나를 보여주는데요. 이 회사들의 경우 보통 5% 정도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MSTR 투자 중이신 분들한테 주가가 하루 만에 5% 하락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레저리 기업들에 투자하는 장점 중 하나는 그 기업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어느 정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마켓캡이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요즘, 사실상 스트레티지는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스트레티지가 MSCI에서 퇴출당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강제적으로 MSTR 주식을 매도하며 큰 가격 하락을 일으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스트레티지 MNEV가 0.8, 0.7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주가가 떨어질 때 과연 MSTR에 대한 수요가 없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보다 20, 30% 낮은 마켓캡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로 이 회사가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혹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가치 투자자들에게 가장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티지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MSCI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해서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자동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를 좋게 평가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기관들, 스트레티지와 메타플래닛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캐피탈 그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기관 중 하나죠. 만약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되면서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이건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엠네브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겠죠. 스트레티지가 BPS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각종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은 엠네브 프리미엄이 있을 때 진행하는 일반주에 대한 ATM 혹은 각종 우선주 같은 비트코인 신용 상품의 발행 둘 중 하나죠. 엠네브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우선주 발행은 이 회사가 제공하는 높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지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매수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처럼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있을 때 MSCI 지수에서 퇴출되고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악재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 메타플래닛 이야기도 해보자면, 스트레티지의 경우 최대 2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JP 모건이 발표했잖아요. 메타플래닛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발표된 것은 제가 찾지 못했고, AI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훨씬 작은 규모인 7밀리언 달러 정도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워낙 작은 숫자라서 저도 약간 긴가민가한데, 메타플래닛은 일본 주식이다 보니 이런 MSCI 재팬, MSCI 월드 스몰캡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규모가 작다 보니 MSCI를 통해 메타플래닛에 투자하는 자본의 규모도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이 정확한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스트리티지보다는 훨씬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훨씬 크게 키운 JP 모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MSCI의 메타플래닛 관련 발표는 9월 12일, 그리고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발표는 10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MSCI가 이런 발표를 한 줄도 모르고 있었죠. JP 모건이 저번 주에 이 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기 전까지 말입니다. 요즘 JP 모건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7월을 기점으로 MSTR에 투자 중인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마진 조건을 기존 50%에서 95%로 상승시켰다고 하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은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주식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릴 때 일정 양의 현금을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마진을 이용해서 MSTR에 10만 불 투자하고 싶고, 원래 마진 리퀘어먼트가 50%일 때는 내가 가진 현금 5만 불, 주식 브로커를 통해 빌린 돈 5만 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마진 리퀘어먼트를 갑자기 95%로 올리면 고객 입장에서 이제 내가 빌린 돈 5만 불 중에 4만 5천 불을 갚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MSTR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MSTR을 매도했어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JP 모건 회사 측에서 모든 주식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시행한다면 회사 측의 선택이니까 그러려니 하더라도 MSTR이라는 주식만 하나 콕 집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사실상 MSTR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 MSCI 관련 뉴스를 한 달이나 지나서 JP 모건 측에서 터트린 점, 이거 역시 이상하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의도적인 공격들에는 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JP 모건의 새로운 금융 상품입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을 이용한 금융 상품인데요. IBIT이 상승할 경우 IBIT 상승분의 2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IBIT이 최대 41% 상승할 때까지만 2배의 수익을 제공해서 최대 82%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IBIT이 12.5%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12.5%가 넘는 손실에 대해서는 IBIT의 손실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비록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스트레티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우선주 같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고, 이제 왜 이들이 스트레티지를 이렇게 공격하고 경계하는지가 보이죠. 스트레티지의 STRC는 매주 점점 더 많은 트레이딩 볼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역시 미국의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율과 비교하며 STRC를 비트코인 덕분에 가능한 은행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경쟁자들 없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이자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돈을 번 JP 모건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상품인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비전을 보면서 앞으로 3년, 4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만 한다기보다는 마이클 세일러의 선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하죠. 마이클 세일러의 주장에 따르면 스트레티지가 노리고자 하는 픽스드 인컴이라는 시장은 300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표는 이 시장에서 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300조 달러에 달하는 픽스드 인컴 시장, 분명 누군가의 현재 시장이고 밥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의 전략이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이라면 현재 이 시장에서 활동 중인 이들이 과연 스트레티지가 성공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까요? 만약 전통 금융기관들이 스트레티지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건 세일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경쟁력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시장이 혁신을 불러올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견제와 방해는 항상 있던 일입니다. 20세기 초반 자동차가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각종 철도 회사들에서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여러 규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 혹은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시장에 도전할 때 테슬라의 전기 배터리가 위험하다, 전기차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테슬라는 곧 파산할 것이다 라는 각종 부정적인 발언을 통해 이들의 성공을 막으려고 했던 전통 자동차 업계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여러 퍼드들이 나돌아다니고 MSCI처럼 이런 전통 기관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 결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노이즈들은 힐티지 같은 회사가 그만큼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점 항상 기억하면서 투자하시면 아마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